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습니다.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고금리 상황 탓에 실효성이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스타트업 종합 컨퍼런스인 사운드 2022를 열고 혁신 스타트업들의 네트워킹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에 코스피는 1.21%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전자책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자책 플랫폼 개발업체 강정현 아라소프트 대표 만나봤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의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속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선 건데요. 다만 근본적으로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년부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선 집값 대비 대출금 비중인 LTV가 0%로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반환 목적이 아니라면 사실상 신규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즉 대출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보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금리는 고공행진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연 4%를 돌파했습니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4.34%로 2010년 공시 이래 처음 4%를 뚫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오늘부터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일제히 올라 상단 8%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코픽스 자체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도 내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대출금리를 통제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주담대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그 차주들의 비중을 줄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고정금리 이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대출금리의 실질적인 그 수준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고정금리가 높아지는 거를 은행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차주가 많아질 수 있게 정부가 유도책을 펼쳐야 현재 발표한 정책도 효력을 더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에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버텨왔던 일기 신도시 집값이 수도권의 급락 대열에 합류하는 모양새입니다. 예상보다 한참 더딘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집값이 최근 기온처럼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성남 분당구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비교해 0.32%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하락 전환 이후 20주째 내림세입니다. 낙폭도 지난 10월 말 마이너스 0.2% 안팎에서 최근에는 마이너스 0.5% 내외로 커졌습니다. 분당 집값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보합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 때문인데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늦어지면서 최근 들어서는 소위 약발이 떨어진 겁니다. 실제로 분당구 야탑동 탑 5단지 타워빌 154제곱미터는 지난 7일 12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 아파트는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억 원대를 유지해오다 결국 3억 원가량 낮은 값에 팔렸습니다. 일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일산동구 백송마을 대림 58제곱미터는 지난 4월 4억 9,500만 원에 거래됐었는데 지난 11월엔 약 1억 5천만 원에 내린 가격에 거래됐고 강선 7단지 산환유원도 전용 71제곱미터는 지난 3일에 직전 최고가 거래보다 약 2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가격 하락폭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 호재로서의 기능이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뒤늦게나마 따라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 집값을 지탱해왔던 재건축 기대감이 실종된 만큼 특별법 현실화 전까지는 하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소규모 창업, 즉 스타트업은 투자자 네트워크나 지원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혁신 스타트업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돕고 다양한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김미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어제와 오늘 스타트업 종합 컨퍼런스 사운드 2022를 열었습니다. 창업 경진대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투자 유치를 위한 IR 피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엔 2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른 스타트업 대표님들 만나서 많이 배우고 영감을 얻고 그리고 다른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참고해서 많이 공부하는 자리가 됩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스타트업 지원 브랜드도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여러 개의 금융, 비금융 지원 제도를 통합해 네트워크를 만들고 스타트업 종합 지원 기관으로 성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런칭하는 스타트업 종합 지원 플랫폼인 신보 스타트업 유니버스는 그 결실이자 새로운 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기업,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람과 아이디어, 다양하고 충분한 자금이 모이는 열정적인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브랜드 선포를 시작으로 지원을 위한 여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스타트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증 상품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선 바이오, 콘텐츠 등 여러 분야의 우수 스타트업 가운데 최종 결선에 오른 10곳이 IR 데모데이 등을 통해 투자기관과의 매칭 기회를 제공받기도 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새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혁신 기업들의 창업 의지를 북돋고 활약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예상치를 하회한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로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잠시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보인 매파적인 기조에 그간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 노동부는 11월 CPI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근원 CPI 상승률 역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자 시장에선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지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계획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확산되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했고 국내 증시 역시 양시장 모두 1%대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에 분위기는 하루 새 반전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4번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올해 처음으로 기준금리 폭은 줄었지만 내년 금리 점도표의 중간값이 기존 4.6%에서 5.1%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내려가는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1.21% 내린 2360.02포인트에 코스닥은 0.29% 내린 717.4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한 가운데 기관이 매도세를 이어갔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개인이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선 강한 한파에 올겨울 최대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돌파하자 수요 증가 기대감이 반영되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등 전기가스업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에 대해 증권업계는 일반적으로 연말엔 외국계 운용사들의 회계연도 장부 결산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증시 모멘텀 공백기가 예상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령 등의 정부 정책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최근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전자책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휴대성이 좋고 탄소 절감 효과도 커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 표준 전자책 플랫폼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는 기업을 만나봅니다. 이 자리에 강정현 아라소프트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라소프트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아라소프트는 2016년도 에듀테크 전문 기업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교육과 기술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저희 아라소프트는 이러닝 전문 기업으로 출발하여 최근 입법 3.0 기반의 전자책 출판 전문 제작 도구인 나무오스를 출시하면서 전자책과 관련된 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하기 시작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오스는 기존의 전자책 제작 도구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을 가집니까? 예, 기존의 전자책 출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종이책과 유사한 형태의 전자책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기술로 접목한 나무오스는 멀티미디어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반의 전자책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콘텐츠에 가까운 이러한 전자책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발하는 전자책은 과거에는 많은 인건비와 많은 기술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무오스는 이러한 전문적 지식 없이도 위지위 기반의 상용화된 전자책 출판 도구로서 저희는 세계 최초로 이를 상용하여 세계 시장에 내놓고 또한 전자책 출판에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하여 전자책 출판에 새로운 바람을 불 수 있도록 만든 제작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계 표준에 맞춘 전자책 소프트웨어 상용화 개발 성공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서 저희가 수출까지 현재 도전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의 의미로는 첫 번째로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라이센스만 있으면은 가동이 되어야 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널리 잘 알고 있는 MS 오피스군 등과 비슷한 그러한 유형의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서 실제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역시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두 가지, 즉 세계 표준에 맞는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는 전자책 유통 플랫폼인 아라이북도 오픈하셨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저희가 야심차게 오픈한 아라이북은 셀프 퍼블리싱을 통해서 작가들이 직접 전자책을 출판하여 유통하고 공유하는 이러한 플랫폼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의 특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희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서 전자책을 종이책 먼저 출판하여서 고객들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먼저 선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종이책을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전자책을 판매하거나 또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자책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라소프트는 시장 선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자책 시장이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셀프 퍼블리싱이 가능한 나무오스라는 저작 도구를 무기로 국내 시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자료, 또 전자 카탈로그, 그리고 각 공공기관들이 최근에 ESG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녹색 기술을 인정받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보, 그리고 공공기관의 홍보 자료 등에 있어가지고 사용의 목적과 그리고 사용이 가능한 시장을 확대해 온 노력을 하였으며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시에 참가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마케팅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30여 개국 한 200여 바이어와 접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참가하여서 세계 유수의 출판사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출판 기업들과 함께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과 그리고 출판 협력을 타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적인 도서전에 참여해서 세계 출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베이징, 런던 도서전과 함께 세계 3대 도서전에 이르는 아주 큰 전시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입법 3.0 기반의 전자책을 출판하려고 하는 많은 기업들과 여러 가지 기술 제휴 방안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한 계획, 그리고 전자책 출판에 대한 실질적인 계약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도의 ARC라는 교과서 전문 업체, 그리고 싱가포르의 스타 퍼블리싱이라는 역시 싱가포르의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업체입니다. 그것들과 함께 전자책 출판 계약을 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들과 함께 입법 3.0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협력 방안도 모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우리의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종이책 없는 전자책을 바로 출판하는 시대를 열고 독자들은 아무리 비싼 전자책을이라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사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한글이라는 창의적 문자 개발이 돼 그리고 금속활자 등에 있어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전자책에서도 대한민국의 기술이 전 세계에서 널리 같이 사용되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라소프트는 아라비아 숫자를 전 인류가 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전자책 기술을 전 인류에서 공통으로 사용하자는 뜻에서 사명도 아라소프트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라소프트가 1인 전자출판 시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아 우리 기업들이 소외계층을 향해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모금하는 것부터 물품을 기부하고 또 봉사활동까지 나서는 모습인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이달 초 연말 이웃사랑 성금 500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삼성이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기탁한 성금의 누적 총액은 7,700억 원에 달합니다. LG도 성금 120억 원을 기탁하며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습니다. 성금은 청소년 교육 사업, 사회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과 주거 교육 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SK 또한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면서 희망나눔 캠페인 2,000억 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경목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SV 위원장은
기부가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과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는 한국구세군과 손잡고 소외계층 아동들을 돕고 나섰습니다. 롯데는 마음온도 37도 캠페인을 통해 아동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의 난방 설비를 개선하고 난방비를 지원했습니다. 이에 더해 물품 기부와 봉사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3일 쪽방주민 1064세대와 종로구 주거취약계층 300여 세대에 혹한기 대비물품을 지원했습니다. 도시가스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힘을 합쳐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전국의 취약계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무상으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점검 보수 등을 도왔습니다. 기업들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건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2.1로 지난주보다 하락했습니다. 수급 지수는 조사 기간 내 상대 비교지만 단순 수치로만 볼 때 2012년 7월 첫 주 조사 시작 이후 약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3주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일 새벽 2022 카타르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이 열립니다. 이번 결승전은 발롱도르만 7차례 수상한 축구의 신 메시가 자신의 첫 번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지, 만 23세의 어린 슈퍼스타 음바페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한 번도 어려운 월드컵 우승을 2번 연속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은 프랑스와의 결전을 앞두고 모든 힘을 다해 상대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고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카타르 거리 곳곳에선 리오넬 메시의 우승 대관식을 기원하는 깃발이 걸리고 있습니다. 깃발 디자이너 파쿤다 페랄타는 리오넬 메시가 우승컵을 들어올리길 바란다며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마라도나와 리오넬 메시의 깃발을 제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까만 밤하늘 사이로 하얀 빗줄기가 섬전처럼 하늘을 가릅니다. 지난 15일 새벽, 올해 마지막 우주쇼 쌍둥이 별자리 유성우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매년 1월 4분의 자리, 8월 페르세우스 자리, 12월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찾아오는데 12월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우주쇼로 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간당 최대 150개의 유성을 떨어뜨렸고 망원경이나 다른 장비 없이 맨눈으로도 시간당 10개 이상의 유성우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무장한 경찰과 시위대가 거세게 부딪히며 충돌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들고선 무장경찰들은 시위가 진압되지 않자 최루탄을 발사하기도 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리마에서 시위대가 퇴진당한 페드로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겁니다. 카스티오는 지난주 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3차 탄핵 투표를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의회 해산을 시도한 직후 대통령에서 축출당한 뒤 체포됐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퇴출된 카스티오를 지지하면서 시위대로 변했고 페루 정부는 시위 진압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시위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